오늘은 20년 9월 이 과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손도 전력 원손도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과도가 들어간 건 이건 정태적인 거기 때문에 과도는 구할 수 없어요.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송전전력, 송전거리 저선로의 전력 소실 일정하고 같은 재료의 전선을 사용한 경우 단상 이선식에 대한 단 3상 4선식의 1선당 전력비는 얼마인가? 이게 단상 이선식이니까 전력비는 두 개니까 2분의 1로 나누고 3상 4선식의 경우에는 한 가닥이 4분의 3이라고 하네요. 선이 4개니까. 그래서 요거를 해주면은 한 가닥에 0.87이라고 합니다. 전력비가.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는 일상 이선식은 단상 이선식은 VI 코사인 시타죠. 그 다음에 삼상 사선식은 루트 3 VI 코사인 시타니까 요 두 개는 루트 3하고 1만큼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선식이니까 2로 나눠주고 이건 사선식이니까 4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4분의 3을 2분의 1로 나눠주면 결국은 2분의 루트 3이 돼서 0.87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송배선전로의 고장전류 계산에서 영상 임피던스가 필요한 것은 일선지라. 요거는 루트 3 전격 전압, 전격 차단 전류. 역삼락 하면 매설지선. 근데 반지름이 0.6인 경동선을 사용한 3상 1회선 송전선의 선간거리를 2m로 정삼각형 배치할 경우 각 선의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요거는 우리 많이 한 거 있잖아요. 0.05 플러스 0.4605 로그 2인데 반지름이 R이 0.6 10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센티미터니까. 그래서 1.21입니다. 다음 중 그 합이 항상 1 이상인 것은 부등률입니다. 부등률. 부등률은 그 값이 항상 1 이상입니다. 부등률은. 자, 개폐 서지의 이상 전압을 감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개폐 저항기. 개폐 서지 이상 전압을 감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건 개폐 저항기. 전원 양단에 있는 환상선로의 단락부에 사용되는 계전기는 환상선로는 방향거리 계전기. 환방이죠. 환방 과장님. 자, 파동 임피던스가 요거고 파동 임피던스 Z2가 일 때 투과파 전압은 어떻게 하죠? 투과파 전압은 요걸 두 개를 합한 거에다가 2 곱하기 Z2를 해줍니다. 곱하기 600 하면은 900이 나옵니다. 전력용 콘덴서를 변전소에 설치할 때 직렬 리액터를 설치하고자 한다. 직렬 리액터의 용량을 결정하는 계산식은 직렬 리액터는 뭐예요? 5고조파죠. 5고조파. 그러면은 직렬 리액터 용량을 계산하는 식은 오메가 C분의 1이에요. 이게 2파이 F잖아요. 그런데 5고조파니까 5가 있어요. 5고조파니까. 그래서 10이 됩니다. 결론은. 변정소 66, 22, 2000 단상 변압기 한 대를 1뱅크로 운전하는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어떤 수전점에서 삼상 단락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변압기의 퍼센트 리액턴스는 7이고 선로의 임피던스는 0이다. 그러면 요거는 단락 전류를 물었잖아요. 단락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예요. 그러면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루트 3 Vm 분의 P예요. 그러면 7분의 100 하고 루트 3에다가 요 Vn이 여기서 22네요. 그죠? 분의 3 곱하기 세대니까 3인가 보다. 세대니까 3 곱하기 2000. 3 곱하기 2000. 세대니까 3. 세대니까 다산변의 세대. 3 곱하기 요피 2000 해가지고 하면 2250이 나옵니다. 부하의 역률을 계산할 경우 배전선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역률을 계산하면은 설비 용량 여유는 증가하겠죠. 전압 강화는 감소하겠죠. 전력 손실은 감소합니다. 근데 선로 전류는 증가하지 않네요. 선로의 전류는 증가하지 않네요. 한류 리액터를 사용하는 건 한류 리액터 하면 단락 전류. 자, 요거는 댐 수로 유역이니까 조정 지식이 아닙니다. 배전 선로의 삼성산을 비접지 방식을 채용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은 비접지는 어때요? 건전상의 대지 전리 상승이 큽니다. 전력 계통을 연계해서 얻는 이득이 아닌 것은 이득은 배우 전력이 커져서 단락 용량이 작아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단락 용량이 커지나요? 어쨌든
전력계통을 연계시키면 부하 증가 시 종합 첨도부가 저감되고 공급 예비력이 저감되고 공급 신뢰도가 향상되는데, 연계시키면 전력 용량도 커지지 않나요? 모르겠다. 어쨌든 원자력 발전소에서 비등수용 원자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연료를 농축 우라늄으로 하고 냉각제를 경수로 하고 물을 원자로 내서 직접 비등시킨 건 맞는데, 뭐 출력 밀도 나오는 게 틀린 것입니다. 자, 성간전압이 요거고 삼상 전격이랑 P의 전력계통에서 리액턴스가 X라고 할 때, 이 리액턴스를 퍼센트 리액턴스로 나타내면 요건 만약까지 10V 제곱분의 XP죠. 자, 그 다음에 증기 사이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랭킨 사이클의 열효율은 초기 뭐 높을수록 뭐 효율이 크다. 근데 제열 사이클은 고압이 아닌가 봐요. 저압 터빈이 아니라 고압에서 증기를 하여튼 증기를 이제 가열시켜서 고압 터빈으로 보내는 거예요. 제열 사이클은 이게 증기가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면은 다시 가열할 수가 있나요?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면 가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적당한 상태일 때 고압에서 뭐 그렇습니다. 이게 하여튼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21번. 여기는 최대 사용 수량으로 훈련은 계속 발전돼 필요한 저수지 용량 작은 거 요만큼 면적 dB. 고장 전류의 크기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게 되는 특성을 가진 계정기는 반환식 계정기입니다. 접지복에 탁각하면 매설지선. 그 다음에 삼성삼선식 송전선에서 한 전선의 저항이 1옴, 리액턴스가 20옴이며 수전단 성간접은 60kV, 부하용률이 0.8인 경우 정확 강화율은 이 10%라고 하면은 이 송전선로는 약 몇 킬로와트까지 소전할 수 있는가? 이거는 R 플러스 X 탄젠트 시타분의 돼지꼬리 곱하기 VR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R이 10이잖아요. 10 플러스 20의 0.8분의 0.6분의 0.1 곱하기 60의 제곱해서 14400이 나옵니다. 배전선로의 주상 변압기의 고압측, 저압측에 주로 사용되는 보호장치 조합으로 적합한 것은, 이것은 컷아웃, 저압측은 캐치홀더. 26번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위를 갖지 않는 거 맞고, 절대량이 아닌 기준량에 대한 비위 맞고, 기기 용량의 크기 관계없이 일정한 범위의 값을 갖는 거 맞고, 그런데 뭐 이거 만 이게 아니야. 여기저기 다 사용할 수 있나 봐. 연료의 발열량이 430일 때 화력발전소의 열효율은 이게 뭐 860, 뭐 PHM인가 뭐 MH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열량이 H잖아. 그게 430이니까 이걸 약분을 하면 2가 나옵니다. 자, 수용과의 수용률을 나타내는 식은 부하 설비의 합계분의 최대 수용 전력. 그래서 최부자, 최퍼부예요. 최퍼부. 최부자, 최퍼부. 자, 화력발전소에서 증기 및 급수가 흐르는 순서는 절보, 과터빈, 복. 절보, 과터본, 떡보가 아니라 절보, 과터복, 복. 절보, 과터복입니다. 그 다음에 역률 0.8, 출력 320인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에 개선을 위해 전력용 콘덴서 140을 설치했는데 합성 역률은, 이것은 요 플러스 이것은 320에다가 역률이 요거는 일단 0.95로 해놓고 다음에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용량 20kV 암페어인 단상 주변 변압기에 걸리는 하루 동안의 부하가 처음 14시간 동안은 20kW, 다음 10시간 동안은 10kW일 때 변압기에 의한 하루 동안의 손실량은 부하의 역률을 1로 가정하고 변압기에 대한 부하 동선 300, 철소는 100이다. 그러면 이 철소는 24시간, 총 손실은 동선 플러스 철손이라고 합니다. 총 손실은 동선 플러스 철손인데, 그런데 요거는 철소는 100 곱하기 24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철소는 24시간 돌아가고, 동소는 우리가 쓰는 시간 있잖아요. 처음 4시간 동안은 300으로, 처음 4시간 동안은 20kW, 14시간 동안 20kW,
손실량. 동선은 14시간 동안. 그 다음에 다음 10시간 동안은 10kW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죠. 그러면 처음 14시간 동안은 20kW 중에 20 해가지고 이거는 이게 뭔 소린가요? 지금 이제 동송 같은 경우에는 처음 14시간 동안은 20에서 20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20분에 20 해갖고 제곱을 하고, 그런데 그 동선이 300이잖아요. 300을 하면은 20분의 20의 제곱이 1의 제곱이잖아요. 300 그대로 14시간이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300 곱하기 14가 되고, 지금 그 다음에 나머지 10시간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10시간 동안에는 20분의 10의 제곱이 되니까 0.5의 제곱 곱하기 300 곱하기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손실 동손 플러스 철손이 되고, 여기에다가 철손은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100 곱하기 24를 하면은 총 손실은 지금 하루 동안 손실량은 바로 735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전자유도 전압을 구하는 식은 오메가 m은 이 m은 오메가 ml 3i 제로잖아요. 그러면 오메가 파이 주파수 60 곱하기 m, 상호 인덕턴스 m은 0.06 곱하기 40 곱하기 L이 40이죠. L이 40 곱하기 3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271.4가 나옵니다. 271.4. 요거 많이 한 거죠. C분의 CX 곱하기 L. 전력 표준은 고압 특고압 기계 주로 어떤 전류의 차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가? 단락 전류입니다. 표단. 전력 표준은 단락 전류를 차단할 목적으로. 표준은 단락 전류 차단. 그 다음에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가장 적은 것은 직접 첩지 방식입니다. 기준 선간 단도 23, kV 기준 삼성 용량 5000, 일선의 유도 리액턴스 15V 퍼센트 리액턴스는 어때요? 10V 제곱분의 px잖아요. 그래서 10 곱하기 23의 제곱 5515가 됩니다. 전력 원선도의 가로축과 세로축을 나타내는 것은 전력 원선도의 가로축과 세로축은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입니다. 자, 송전선로의 고장 또는 발전기 탈락과 같은 큰 외란에 대하여 계통이 연결된 각 동기를 유지하면서 계속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지 판별하는 것. 계속이란 말이 있으니까 과도 안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정전 용량이 C1이고 V1의 전압에서 QR의 무효 전력을 발생하는데 콘덴서가 있다. 이 정전 용량을 변화시켜 두 배로 승합된 전압을 에서도 동일한 무효 전력을 발생시키고자 할 때는 필요한 콘덴서의 정전 용량 C는 4분의 1입니다. 뭐 V의 제곱에 반비례하겠죠. 자, 송전선로의 고장 전류를 계산해 영상 임피던스 필요한 경우는 일선지라. 21번 일선지라. 가공선전솔로에서 총 단면제 같은 경우 단도체와 비교해 복도체는 아니죠. 복도체는 공사비가 비싸요. 자, 역률 0.8의 2800kV에 부하해서 전력용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하여 합성 역률을 9로 이걸 개선하고자 한다 하면은 요걸 쓰는 거예요. 자, 2800을 해주고 원래 역률 0.8에다가 그러니까 탄젠트 시타니까 0.8, 0.6 마이너스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거 0.9에다가 루트 1 마이너스 0.9를 해주면 744가 나옵니다. 컴퓨터의 전력 조류 계산에서 슬랙은 위상각, 슬랙 나오면 위상각. 이건 루트 3 전격 전압, 전격 차단 전류. 그 다음에 증기 터빈 내에서 팽창 도중에 증기를 일부 추가하여 그것이 갖는 열을 급수 가열에 이용하는 열 사이클은 재생입니다. 우리 신재생 에너지 하지 신재열 에너지 안 하잖아요. 재생 사이클입니다. 부하 전류 차단이 불가능한 전력 개폐 장치는 단로기. 전력 계통에서 내부 이상 전압 크기가 가장 큰 경우는 무부하 선로 충전 전류 차단 시 그림과 같은 송전 계통에서 S점에서 3상 단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락 전류 A는 얼마인가? 선로의 길이와 리액턴스는 각각 50km, 0.65m. 그럼 이제 요 그림이 있는 것은 이제 IS는 %X분의 100 IN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IN은 뭐예요? IN은 P를 루트 3 VN으로 3상이니까 루트 3 VN으로 나눈 거예요. 음, 그러면은 여기서 V는 얼마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554가 나옵니다. 몰라. 하여튼 요거 나오면 554. 554. 저압 배전 선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밸런스는 단산 3선식이 필요하죠. 망상 배전 방식 장점이 아닌 것은 인축 접지 사고 많아지죠. 그 다음에 500kV 암페어 단상 변압기 상용 사대를 예비한 대를 갖는 변전소가 있다. 이 예비한 대가 있다면은 투뱅크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래서 응할 수 있는 최대 보안은 이거는 왠지 모르겠지만 500에다가 루트 3을 곱해줘. 그리고 투뱅크 운영이니까 2를 곱해줘. 그래서 2 루트 3 곱하기 500입니다. 근데 이건 삼상이란 말이 없는데도 이게 세대니까 삼상인가요? 삼상이란 말이 없는데도 루트 3을 곱해주는군요. 직경례에 대한 방호 설비로 가장 적당한 것은 가공지선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 요거는 수용 전력이 3kW, 수용가에 3세대 5kW, 수용가에 6세대라고 하면 할 때 이 수용 가구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주상 변압기의 최소 용량은 요거는 부등률 1.3이다. 그러면은 요것도 세대면 또 곱해줘. 3 곱하기 3 플러스 5 곱하기 6하고 1.3으로 나누면 30이 나옵니다. 배전용 변전소의 주변 악기는 강압 변압기. 비등수용 원자로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비등수용 원자로는 증기 발생기가 필요 없대요. 비등수용 원자로는 증기 발생기가 필요 없다. 송전단 전압을 vs 수전단 전압 VR, 선로 리액턴스를 x를 할 때 정상시 최대 송전 전력의 값은 요거는 송전 수전 곱해주고 x로 나눠준 거. 그 다음에 삼선식 송전 선로에서 각선의 대지 정전 용량 요거 성간 전 요거는 요거에다가 3 곱하기 요거에다가 3 곱하기 요거. 전력계통의 전압을 그래서 0.9입니다. 전력계통의 전압을 조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계통이 있으니까 계통의 무효전력 조정. 선로기기 등의 절연 수준 저감 및 전력용 변압기의 단절연을 모두 행할 수 있는 중성점 접지 방식은 모두 행할 수 있으니까 직접 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 우리 사장님이 직접 가면 어때요? 모두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대리인이 가면은 딱 정해진 것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접지 방식이다. 자, 이건 똑같이 나오니까 그냥 외우세요. 송전단의 공급 전력은 P 플러스 V2 코사인 2 V 제곱 코사인 제곱분의 2가 위에 있네요. 그죠? 2 P의 제곱 R 곱하기 10의 3승. 그러니까 제곱이 3개나 붙어 있어. 3제곱. 자, 그 다음에 22년 3월을 하겠습니다. 소 리액터 송전 계통을 사용하면 리액터의 인덕턴스와 선로의 정전 용량 어떤 상태로 되어 지락 전류를 소멸시키는가? 병렬 공진 상태로 되어 소멸시킵니다. 어느 발전소에서 4,000 요거를 하는데 발열량이 5,000 요거를 하면은 요 D는 요약한 게 또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추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효율 에타는 MH분의 860Q입니다. 그래서 구하면 34.4가 나옵니다. 자, 삼선식의 전선량 중량비는 0.75입니다. 삼선식의 중량비는 0.75. 삼상 송전선로 선간 단락, 이선 단락이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정상 전류와 역상 전류가 흐릅니다. 중거리 송전선로에서 사단자 정수가 A는 1, B는 J 190, D는 1.01 때 C의 값은 요거는 AD-BC는 1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계산해주면 AD가 1 곱하기 1이니까 1-1은 0이잖아요. 그래서 0이 됩니다. 배전전압을 루트 2배로 했을 때 같은 소진율로 보낼 수 있는 전력은 몇 배가 되는가? 그러면은 이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2입니다. 다음 중 재점호가 일어나기 쉬운 차단 전류는 이건 진상 전류. 현수회자의 설명은 무슨 시멘트가 나오면은 현수회자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교류 발전기의 전압 조정 장치로 소음 여자 방식을 채택한 이유로 틀린 것은 이건 소음 방식 채택한 이유는
동기 화력을 증가시키고 안정도 높이고 상승률을 크게 하는데 수동 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 것 같아요. 여자들은 수동 변화는 안 좋아해요. 자동을 좋아해요. 자동. 차단기 전격 차단 시간 내에서 트리콜 여자로부터 소까지 시간. 요거는 L은 0.05, 0.4605, 요거 닥터. 그다음에 불평형 부하에서 역률은 각상의 피상 전력의 베타 합의 유효 전력입니다. 유효 전력. 각상의 피상 전력의 베타 역률이라는 것은 유효 전력을 각상의 피상 전력의 베타 합으로 나눈 것입니다. 다음 중 동작 속도가 가장 느린 계정 방식은 거리 보호 계정 방식. 부하 회로에서 공진 현상으로 발생한 고조파 장애가 있을 경우 공진 현상을 회피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직렬 리액터라고 하네요. 공진 현상을 회피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직렬 리액터. 이거는 경관이 요거는 요거 많이 있죠. 8t분의 더 O WS 제곱 해가지고 3분의 1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2도가 그래. 2도가 0.5인데 2도가 0.5가 나왔는데 길이는 경관보다 얼마나 더 길게 하면 되는가? 이건 어떻게 구했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H는 2도 이거는 3분의 그렇게 해가지고 몇 미터 더 길게 하면 되는가? 이건 3분의 1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풀이를 안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송전단 전압이 100, 수전단 전압이 900인 단거리 배전선로의 전압 강화율은 이것은 이것은 100. 이거는 수전단 전압이 90이잖아요. 90분의 10 곱하기 100을 해주면 11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환상 루프 방식과 비교할 때 방사상 배전선로의 구성 방식에 해당되는 사항은 방사상 배전선로면 분기선을 연장하여 쉽게 공급이 가능합니다. 방사상 배전선로를 구성하는 방식은 분기선을 연장하여 쉽게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초각은 섬낙 시 애자 파손 방지. 그다음에 유효낙차 90, 출력 104500, 투규 속도 210인 수차의 회전 속도는 약 몇 rpm인가? 풀이를 안 했죠. 어쨌든 180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 또는 주변 악기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내신 대비한다 그랬죠. 비율 차동 계정기. 동작 시간에 따른 보호 계정기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반환식 계정기는 동작 시간 전류값 크기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전류값이 클수록 이거는 동작 시간일 때는 반대인가 봐요. 이 반환식 계정기를 항상 뭐가 크게 커질수록 작아진다고 외웠는데 이 주어가 다르면은 이 반대가 되는 거야. 동작 시간 전류값이 크기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전류값이 클수록 크게 동작해요. 전류값이 크면 크게 동작하고 반대로 전류값이 작아지면 작게 동작하고 고장 전류가 크기가 커지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겁니다. 환상선로의 단락보호에 주로 사용하는 개전 방식은 환상선로 하면 뭐죠? 한방이라고 했죠. 한방. 방향거리 개전 방식. 자, 그 다음에 옥내 배선을 단상 2선식에서 단상 3선식으로 변경하였을 때 전선 한 선당 공급 전력을 약 몇 배 증가하는가? 요거는 단상 2선식은 2분의 1이잖아요. 그리고 단상 3선식은 3분의 2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분의 1분의 3분의 2 하면은 3분의 4가 돼서 1.33이 됩니다. 자, 삼상용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 그 차단기의 전격 전압과 전격 차단 용량 곱을 몇 배 한 건가? 잘 모르겠으면 루트 3. 자, 유효낙차 100, 최대 유량 20의 숫자가 있다. 낙차가 81로 감소하면 유량은 단 수차에서 발생한 손실 등은 무시하며 숫자의 효율은 일정하다. 유량은 낙차의 2분의 1승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낙차가 원래 100이었는데 81m로 감소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2분의 1을 해주면은 0.9가 돼요. 여기 제곱을 하면은 0.9가 되는데, 그래서 0.9가 되는데 왜 18이 나오죠? 근데 최대 유량이 20이잖아요. 그래서 20 곱하기 0.9로 하면 18이 됩니다. 단락 용량 3000의 모선 전압이 154kV라면 등가 모선 임피던스는
154를 제곱을 해주고 그거를 3000으로 나눠주면 돼요. 154 나누기 154의 제곱 나누기 3000. 등가 모선 임피던스는 154의 제곱 나누기 3000을 해주면 7.91이 나옵니다. 중성점 접지 방식 중 직접 접지 성정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기의 전련 레벨을 상승시킬 수가 없나 봐요. 직접 접지는 전련 레벨을 상승시킬 수가 없다. 기기의 전련 레벨을 상승시킬 수가 없다. 송전선 증력 콘덴서를 설치했을 때 특징으로 틀린 것은 직렬 콘덴서 송전선에 직렬 콘덴서를 설치했을 때는 부하역률이 나쁠수록 설치 효과가 크대요.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수압철관의 안찌름이 2m인 곳에 유속이 4m이다. 안찌름이 3.5인 곳의 유속은 얼마인가? 유속 나오면 5.2. 유속 나오면 5.2. 경간에 2m, 200m인 가공 전선로가 있다. 상전선 길이는 경간보다 약 몇 미터. 이거는 아까 같은 문제가 여기 같은 문제인데 그때는 이걸 풀어가지고 0. 어쨌든 아까는 3분의 1이었죠. 그래서 약 몇 미터 더 길어야 하는가 이러면 3분의 1. 또 이거는 숫자로 나타내면 0.33입니다. 예전에 섬납과 관계가 먼 것은 댐퍼입니다. 댐퍼는 진동이죠. 전력계통의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으로 옳은 것은 다중접지 방식은 지락보호 개전기 동작이 확실하다고 하네요. 다중접지 방식은 지락보호 개전기 동작이 확실합니다. 자, 전력계통의 전압 조정 설비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은 동기조상기는 연속적이에요. 연속적. 자, 델타 Y 결선을 보호하려고 하면은 2차 측에 설치하는 것은 Y 델타죠. 복도체는 코로나. 그 다음에 어느 화력발전소에서 효율은 어떻게 하죠? MH분의 860Q 해서 계산해주면 66.7이 나옵니다. 자, 틀린 것은 코로나 인계전압에 영향 미치는 여러 가지 인자에 대해 설명 중 틀린 것은 전선이 표면이 매끈하면 인계전압은 높아져요. 매끈한 게 좋은 거예요. 송전선의 특선 임피던스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선로의 길이에 따라 선로의 길이에 따른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거 있잖아요. 138 로그 10 닥터인데 이건 등가 상관거리예요. 그래서 선로의 길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송전 선로의 보호 개전 방식이 아닌 것은 송전 선로의 보호 개전 방식은 위상 비교 방식, 차동 보호 개전 방식, 방향 비교 방식인데 이게 비교는 보호가 맞아. 그 다음에 보호가 또 있으니까 이것도 보호가 맞아. 근데 균형은 아니야. 균형은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균형을 잡는 거죠. 균형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하면 보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균형 발전시키는 겁니다. 요 후비 보호 장치와 함께 설치되는 거는 섹셔널 라이저. 자, 그 다음에 22년 5월달 시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의 충격 방전전압 개시전압은 충격파의 최대치입니다. 충격파의 최대치. 그 다음에 전력용 콘덴서에 비해 동기조상기 이점으로 오르는 것은 진상전류 외에 지상전류 같이 취할 수 있죠. 단락보호 방식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단락보호 방식은 한상선로의 단락보호 방식에서 전원이 1단에만 있을 경우에는 방향 단락 개전기만 사용하지 선택 단락이 아닙니다. 밸런서의 설치가 가장 필요한 건 단상 3선식. 그 다음에 부하전류가 흐르는 전로는 개폐할 수 없으나 부하전류가 흐르는 거 개폐할 수 없다면 단로기. 그 다음에 요거는 송전선로 충전전류 IC는 오메가 CL 루트 3V예요. 그래서 22.6입니다. 보호개전기의 반환시 정환시 특성은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아지며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특성은 어떤 전류 이상이 되면 동작 전류 크기가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에 동작하는 겁니다. 정환시네요. 정환시 그죠? 커질수록 짧아지며 일정한 시간이 되면 동작하는 거. 정환시는 일정한 시간이 요거면 됩니다. 자, 전력계통의 안정도에서 안정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태, 동태는 있어요. 안정도, 정태, 동태는 있는데 과도도 있어. 근데 상태는 없어. 우리가 안정도를 볼 때 안정적인 거죠. 가만히 있는 건 정태야. 움직이는 건 동태야.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움직임으로 가는 건 과도야. 그래서 안정도에 있어. 정태, 과도, 동태는 있는데 상태는 뭐야 갑자기 뜬금없이 그죠? 배전선로의 역률 개선에 따른 효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역률 개선한다고 해서 선로 전력 비용이 절감되진 않습니다. 자, 저압 뱅킹 배전 방식에서 캐스케이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접 변압기 연락하는 저압선 중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구분 퓨즈입니다. 승합기에 의해 전압을 V에서 VH로 승합할 때 2차 전격 전압은 이 자가 용량은 W인 단상 승합기에 공급할 수 있는 부하 용량은 V 하이를 1로 나누고 곱하기 W입니다. 자, 급수를 예열하는 것은 절탄기입니다. 직렬 콘덴서를 선로에 삽입할 때 이점이 아닌 것은 이거는 이점이 아닌 것은 송전단의 역류를 개선하는 게 이점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게 이점은 이제 요거를 직렬 콘덴서를 이제 송전하는 데가 있고 이게 수전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송수가 있으면은 선로의 인덕턴스를 보상하고 수전단의 전압 강화를 줄이고 정태 안정도를 증가하는데 송전단의 역류를 개선할 수는 없겠지. 여기 송수가 있으면 이쯤에 삽입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하겠어요. 자, 전선의 굵기가 균일하고 부하가 균등하게 분산돼 있을 때는 전력 손실은 3분의 1, 전압은 2분의 1. 자, 송전단 전압이 16, 수전단이 154, 상차각 35, 리액턴스 60 하면은 송전, 수전 곱해주고 리액턴스 나눠주고 곱하기 사인 3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직접 접지 방식은 일선지락 사고 시 건전사의 대지 전압이 거의 상승하지 않아요. 개통의 절연 수준이 낮아지므로 경제적이다. 변압기의 단절연이 가능한데 보호계정기가 신속히 동작하므로 전태 안정도는 좋아요. 하지만 직접 접지는 과도는 없어. 점점 이런 건 없어. 과도 안정도는 좋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요 그림 나오면은 요게 딱 봐도 2배 같지 않아요? 24입니다. 24. 수차의 캐비테이션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흡출 수도는 낮게 해야 돼요. 캐비테이션 방지하려면 흡출 수도는 낮게 해야 됩니다. 송전선로에 매설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은 역섬락, 탑각, 매설지선 같이 움직이죠. 이거는 1에서 송전선과 벽에 어쩌고저쩌고 어드민트를 무시했을 때 4단지 정수 C0는 그냥 C입니다. C0는 그냥 C.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